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생명과학과의 흡사병 재추진 가능성 관련되는 2대1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12 풋옵션 행사 사업 차질 없다. 기사도 좀 추가적으로 살펴봐 드립니다. 결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이제 전환사채 풋옵션 행사 관련되는 그 공식 블로그 공지사항 내용 팩트 체크해 드렸는데, 이데일리에서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다. 그래서 366억 정도의 풋옵션이 행사되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전체가 38에 39에서 다 합하면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 1분기 이제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올해 3월 말에 연결 기준으로 보면 유동자산이 한 1300억 정도 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현금 자산이 600억 정도 있고요. 근데 연결 기준이 아니라 그냥 연결을 빼고 살펴보면 유동자산이 한 600억 정도, 현금성 자산은 한 300억 정도. 연결 기준일 때는 좀 1000억대 가까이 있습니다. 넘게 있습니다만 HLB 자체적으로 보면 유동자산이 한 670억, 그 중에서 현금성 자산은 한 300억 정도니까 이번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 대응은 영향이 뭐 없을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작년도 올해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 판관비라고 하는 게 이제 인건비라든지 R&D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라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분기별로 보면 한 300억, 400억 정도 들어가죠. 그럼 1년으로 치면 이게 한 뭐 1000억대가 넘는 돈들이 계속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현재 어떤 이제 보통 이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분의 부채가 이제 유동부채죠. 그리고 1년 안에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유동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유동부채가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한 1000억이고 유동자산이 한 670억이니까 유동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00%가 안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유동비율이라고 하는 말은 유동부채에 대해서 유동자산이 얼마만큼 많으냐. 좋은 기업들은 한 뭐 150%, 200% 요렇게 갖추고 있으면 좀 괜찮다라고 봤는데, 여기서 이제 유동비율이 뭐 이런 어떤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풋옵션 상황과 상관없이 여기서 자금이라고 하는 말 앞서 말씀드린 현금자산, 뭐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대책은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도에 또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유튜브 또는 이제 커뮤니티상, 이거 뭐 네이버 종토방 뭐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12 풋옵션 폭탄을 맞게 되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풋옵션이 이번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가가 이제 밑에 있으면 계속 이제 원금 상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유동비율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이 100%가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이 현금 상환하면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유 현금으로 12 상환 이번 이제 부분은 되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없으려고 하면 재무구조를 탄탄해 하든지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됩니다. 예. 주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제 풋옵션이 아니라 주식 전환 관련되는 부분으로 하면 이제 재무적인 문제가 이제 없어지는 거겠죠. 유동성 문제로 신약 개발이 지연될 일은 없다. 당장에는 이제 뭐 개발 과정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추가적인 이제 결과 이후에 이제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당장에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0억이 초과되어서 흡사병 관련되는 부분이 철회가 됐는데요. 거기 재추진 가능성 관련된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합병 철회를 발표한 가운데 뒷배경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뭐 진양군 회장 입장에서 이제 HLB를 통해서 HLB 생명과학을 간접적으로
큰 집은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배구조의 강화를 위해서는 뭐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재무적으로 좀 안 좋은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HLB로 흡수합병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 관련되는 부분들 이야기 있었는데, 다른 좀 내용들 봅니다. 양사업 보면 신약 개발과 경영은 늘 나왔던 이야기들이고요. 하지만 소액 주주들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7,500원대의 매수권이 당연히 뭐 400억이 넘어갔던 어떤 부분이고요. 합병 비율보다는 합병의 주가 흐름과 합병 비율도 영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과학 입장에서 거의 10주가 HLB 한 주로 과거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 차이가 나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생명과학은 저평가, HLB는 좀 고평가. 그래서 적당한 어떤 주가에서 상장사끼리 합병이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주가 떨어지면서 소액주주의 이제 주식매수 청구권이 증가되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합병 비율은 무리가 없었다. 아닙니다. 무리가 한 거죠. 무리가 했기 때문에 이제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하락 관련되는 부분과 주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보유자에 따라서 뭐 다른 부분들도 영향을 주었겠죠. 그래서 합병 비율은 철회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기는 이거는 HLB 관계자 말인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합병 비율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상장사끼리 합병을 했을 때는 사전에 뭐 주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하고 이사회에서 이제 갑자기 뭐 결의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은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뭐 그동안 HLB가 뭐 이야기를 했던 부분하고는 좀 반대적인 어떤 부분의 합병이 시도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합병 비율은 그러니까 생명과 거의 뭐 8.57주당 한 주 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시가총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어느 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합병 발표 이후에 결국은 이제 리보세라인과 감내주마의 어떤 기대감 수가가 같이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을 건데 이 부분들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생명과학은 7,500원대보다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청구권 행사가 되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합병 청구 가격을 크게 밑돌자 당연히 뭐 400억을 초과해서 HLB는 재무 부담 이후로 400억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낮은 주가 흐름은 결국 이 리서브미션 지연하고 직접적인 연관입니다. 그래서 합병 결의 이후에 이제 합병 주총도 한 달 연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6월달, 7월달 기대했던 부분은 되지 못했죠. 그리고 타이베이 미팅으로 결과를 봐도 지금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당면한 부분이 9월달에 될지 여부, 만약에 안 된다면 연말 내년 불확실성이 계속 이제 강화되는 어떤 국면들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를 400억을 초과했다고 반드시 뭐 합병이 무산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강행하는 사례도 이제 과거 이제 클래시스와 그러니까 이루다를 클래시스가 합병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청구권보다 훨씬 많이 나와도 서전희 회장이 뭐 다 사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협사병은 이제 처리가 됐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낮아지면서 청구권 행사했지만 내부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정리 회장도 이런 거 해줘. 빚을 내서라도 해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했는데 HLB 같은 경우는 재무적인 어떤 부담이 뭐 있기 때문에 글로벌도 이제 이런 물적 분할 관련되는 부분이 청구권 행사로 안 되었고 HLB와 생명과학도 재무적인 어떤 부담으로 결국 뭐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HLB의 재무 상태가 그 현금은 그냥 연결 기준이 아니라 1분기 기준 앞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한 300억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합병되었을 때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이게 다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생명과학 입장에서의 어떤 이 부채 관련되는 부분은 재무적인 부담이 더 커지는 상태인데 또 이제 뭐 주식매 청구권 400억도 나가고 이러면 이제 무리하게 합병을 강행하기 좀 어려운 어떤 부분이었죠. 지금은 결국 이제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에 상업화 성공과
이 부분이 돼 있는데 지금 생명과학 쪽과 나눠져 있는 판권, 수익권, 임상권리 이런 부분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합병했을 때 중복적인 이제 인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효율화 관련되는 부분 흡수합병에서 뭐 그 긍정적인 어떤 부분입니다만 결국 키는 리보세라님 리서브미션 승인 다시 재신청 관련되는 부분들 결국 추가적인 자료 제출에 언제쯤 걸리느냐 이게 일단 핵심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에는 계속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명확성을 안 되더라도 통상적인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IR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60 위안 부근에서 계속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홍콩 시장에서도 강보합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정규장에서 250만 시간에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인 거래가 있어서 오늘 공매도 거래량은 금요일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한 12만 주대, 그 다음에 8월 7일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이제 일단 500만 주 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관련된 압박이 이제 빅 호재가 나오면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 커버링 매수에 영향을 줍니다만 이 거래량이 작았을 때는 계속 압박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부담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체결이 오늘은 상한보다 더 많았던 부분, 주가가 신저가 흐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차거래가 계속 이제 체결되고 있다는 말은 추가락의 어떤 방향성이 열려 있는 부분들을 수급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정규장에서는 장중에 4,000원도 언더하면서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바닥 가격이 이제 월봉 기준으로 보면 이제 2,400원, 4,800원, 5,000원더의 바닥 가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은 6개월에서 2년을 보는 장기 종목으로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V자 반등보다는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상당 기간 진행될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뀌어 있다. 그래서 재료가 노출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의 어떤 부분에 침체 관련되는 부분. 최근에 2차 전지들이 이제 2023년도 고점 대비해서 90% 빠져가지고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 가격에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나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듯이 HLB 그룹주들이 조금 더 빠지면 이미 이제 그룹주 중에서 그 80% 언더로 내려가 있는 바닥 종목들도 뭐 생명과학, 테라피트, 글로벌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HLB나 HLB에도 추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바닥 종목화 될 수 있는 이제 구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HLB 기준으로는 뭐 3만 언더고 HLB 제약 기준으로는 10,000원 언더거든요. 그래서 그까지 가서 진짜 정말 바닥 가격화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변동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을 시장에 언제쯤 나오느냐가 뭐 가장 중요한데 빨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제약 같은 경우에는 42,000원이기 때문에 많은 언더가 이제 80% 밑단이죠. 그러니까 8,000원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태깅으로 내려가고 있는 부분에서 기준 양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난주에 안 됐죠. 그러니까 이때 월요일에 되돌렸어야 되는데 이제 거래량이 오히려 늘면서 지금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신규 매수보다는 손절매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어떤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로그램 외국계에서 잡히는 부분들은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공매도 입장에서는 사서 갚아서 수익 실현하는 어떤 연계된 어떤 물량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바뀌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강하게 나오는 어떤 시점까지는 계속 이 수급 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스키즈되어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에서 지금 3,000원대 중반까지 뭐 내려가는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 태깅을 하면서 2,0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월봉 기준으로 36,000원대니까 90%에서도 거의 지금 이제 95% 4% 최저가죠. 지금 뭐 2021년도 기준이면
이런 흐름으로 부진한 흐름들의 주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사가 언제쯤 나오느냐, 이번 주에 나오는지 여부를 좀 살피시면서 부진한 흐름들을 끊을 수 있는 기준봉. 그러니까 HLB로 이제 오늘 도치성 흐름들이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으로 커버링 할 수 있는 양봉의 매수를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계열 종목에서 어떤 종목이 하나 이 부분을 만들어 주느냐, 이 부분 여부가 이번 주에도 일단 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